안녕하세요, 영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타작입니다. 네, 저희는 홈시어터입니다. 아직 두 번째라서 이상하네요. 오늘의 주제는 뭐죠? 오늘의 주제는 곧 개봉하는 영화 renfield를 맞이해서 흡혈귀 영화를 준비했죠. 지금 촬영 기준으로 내일 개봉인 영화고 니콜라스 두 명이 나오는 영화죠. 아,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흡혈귀, 뭐 뱀파이어, 드라큘라 뭐 이런 그냥 통칭 네. 흡혈귀로 해서 피 빨아먹는. 네, 네. 묶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준비한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아, 예. 뭐 일단은 우리가 처음에 드라큘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renfield가 드라큘라 얘기라서. 네. 근데 엄밀히 말해서는 흡혈귀의 한 캐릭터일 뿐이죠. 그러니까 드라큘라라는 거는 이제 빅토리아 시대 영국의 소설가 너무 보고 읽어야 되네. 빅토리아 시대 영국의 소설가 브램 스토커가 1897년에 발표한 흡혈귀 고딕 호러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굉장히 고전 소설이고 이야기는 창작된 얘기인데 이 이름은 또 실존 인물에서 따온 거죠. 이 드라큘라라는 게 원래는 이제 드래쿨라 뭐 이런 발음인데 용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거창한 이름이네요. 네, 이 사람이 귀족이고 이 루마니아를 지킨 그 남작이었어요. 근데 백작 아닌가요? 둘이 다른가요? 그게 이제 조금 애매해요. 그 우리나라에는 없는 작이다 보니까 원래 남작이나 백작 이런 거를 번역하는 게 조금 대충 뭉뚱그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유럽에서도 그 지역마다 모든 유럽 지역이 전부 다 똑같이 나누는 게 아니고 그 뭐 성을 가지고 있으면 보통 그런 건데 여기서도 뭐 이름이 다 달라요. 우리나라에선 가시공이라고 하는데 공은 그 흔히들 말하는 무슨 공 네. 이제 귀족들한테 붙인 그 가시가 뾰족뾰족한 거. 이 사람 이름이 블라드 체페슈인데 블라드 체페슈가 이제 말년에 공포 정치를 하면서 범죄자나 잘못한 사람들을 그 사람을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뚫어서 천천히 죽이는 그런 처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 말년 부분만 보면 굉장히 무섭고 이상한 사람이긴 한데 이 사람은 이 루마니아의 국토를 지키면서 평생을 주변 국가와 세력들과 막 싸운 사람이라 루마니아 안에서는 이제 생애 전체로 보면 좀 좋게 평가를 받는 사람인데 아무튼 이 사람의 그거에서 따와서 이름을 드라큘라로 짓고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는 그냥 평범한 유럽 사람이에요. 뭐 그런 이상한 핏줄이 있는 건 아니고 아무튼 드라큘라는 그런 건데 네. 흡혈귀란 뭔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흔히들 아는 우리가 요새 보는 그 영화들 그 흡혈귀의 이미지는 유럽의 흡혈귀죠. 다른 나라에도 흡혈귀가 있나요? 뭐 기본적으로는 있어요. 여러 곳에서 있는데 가장 많이 있는 거는 유럽의 신화가 가장 많이 퍼져 있고 중동 쪽에도 있어요. 중동 쪽에서 유대교랑 이슬람교 중에서 피를 좀 금기시한대요. 피를 먹는 거. 그래서 전통에서 나온 악귀 그런 식의 흡혈귀들이 있고 동양 쪽에는 뚜렷하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거지 아마 있긴 있을 거예요. 피를 마신다는 게 네. 좀 흔한 설정이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현대의 흡혈귀 설정은 아주 전통적인 건 아니고 이제 이런 드라큘라 같은 소설들이 나오면서 정형화가 된 거죠. 그 이전에는 늑대인간이랑도 구분이 잘 안 됐대요. 비슷하잖아요. 물리면 감염되고 사람 잡아먹고 뭐 밤에 활동하고 이런 게 크게 구분이 안 돼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좀 구분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 영화를 저도 준비를 한 게 다 이 서양식 흡혈귀의 모습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것들 대부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영화들도 대부분 그렇잖아요. 네. 뭐 갈가리 패밀리와 드라큘라라든가 뭐 그런 영화들이 있죠. 네, 그런 게 있었습니다. 좀 궁금한 건 네. 우린 왜 흡혈귀 영화를 만들고 볼까?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크게 제가 비슷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좀 다른 요괴들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서 뭐가 다를까 생각을 해봤죠. 다른 요괴들은 보통 별로 안 되고 싶어요. 근데 드라큘라는 왠지 되고 싶은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돈 많지, 보통 잘생겼지, 오래 살지, 또 뭐 막 뭔가 젠틀한 느낌도 있고. 그래서 좀
다른 요괴들과 다르게 우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요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꽤 많은 작품에서 이렇게 유니버스를 이루는 요괴 유니버스를 이루는 작품에서 보통 리더 역할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가장 인간적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서 매력이 있고 많이 만들어지지 않나. 늑대 인간이나 뭐 프랑켄슈타인들보다는 좀 더 지적이고 그런 느낌이 많이 나죠. 그렇죠. 뭐 저는 비슷해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강한 힘이 있고 좀 섹슈얼한 이미지도 있고 죽지 않는다는 거. 다른 요괴들이랑 좀 다른 점이 있죠. 대부분 요괴들이 오래 사는구나. 그렇긴 한데 뚜렷한 약점들이 있잖아요. 보통 프랑켄슈타인은 약점이 뭐죠? 멍청한 거. 드라큘라도 흡혈귀나 뱀파이어도 약점이 있잖아요. 분명히 뭐 햇빛, 십자가, 마늘, 뭐 말뚝 이런 것들. 근데 대체로 좀 제가 느끼기엔 피하기 쉬운, 물론 한국에서는 좀 어려운, 한국에서는 십자가가 너무 많고 길거리에, 그리고 전 국민이 마늘을 많이 먹고. 그래요. 그래요. 제가 준비한 영화를 먼저 말해볼게요. 네. 저는 오늘 렛미인이라는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렛미인? 네. 그건 처음 들어보는 영화인데요. 처음 들어본다고? 네. 아 그래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 우리나라에서도 꽤 흥행했어요. 우리나라에서 흥행한 렛미인은 성형 예능 아닌가요? 네, 그 예능도 있는데 그게 이제 이 영화 제목에서 따온 것 같아요 아마. 그 렛미인은 아름다울 미자의 사람이 있어서 이게 그쵸. 렛미인인데. 네, 이 렛미인은 원래는 이게 스웨덴 소설이에요. 연 린드크비스트가 쓴 흡혈귀 소설인데. 뭘 자꾸 보고 있는 건지. 아니에요. 생각하느라. 근데 스웨덴에서 먼저 영화로 만들어지고 헐리우드에서 한 번 더 만들어졌어요. 근데 두 작품 다 괜찮은 평가를 받은 좀 드문 경우인데 미국판에서는 클레이 모레츠가 뱀파이어 역할을 했죠. 근데 저는 스웨덴판을 가져왔어요. 미국판은 안 받고. 네. 대체로 비슷하대요, 내용이. 근데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주제를 이 스웨덴판 영화도 원작과는 조금 다르게 다루고 있고 미국판도 원작과 조금 다르게 다루고 있는데 원작 작가는 두 개 다 굉장히 좋다라고 만족을 했다고 해요. 꽤 드문 경우네요. 그쵸. 그런 일이 잘 없는데 자기는 굉장히 운이 좋은 작가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앞에 제가 왜 우리가 흡혈귀 영화를 만들고 보는가 그 질문을 한 이유가 흡혈귀 영화마다 소재는 똑같죠. 흡혈귀니까. 근데 그 흡혈귀를 통해서 다루는 얘기가 굉장히 달라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흡혈귀 영화는 박쥐겠죠. 박찬욱 감독의. 네. 박쥐를 보면 물론 우리가 해석한 중점이지만 죄의식과 죄, 구원 이런 걸 했잖아요. 그 가장 신과 가까이 있는 직업인 신부 그리고 가장 거기서 멀리 있는 흡혈귀 이 두 개를 같이 섞어서 인간 안에다 집어넣어서 인간은 왜 어떤 거에서 죄를 느끼고 그게 왜 죄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어떻게 피해가려고 하는가 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표현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영화에서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흡혈귀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 Let Me In이라는 제목이 뭔 뜻이냐면 Let Me In이에요. 날 들어가게 해줘. 그러니까 이게 아주 고전적인 흡혈귀의 설정인데 흡혈귀는 다른 사람의 영역에 들어갈 때 그 사람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초대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어요. 뭐 이게 표현이 영화마다 다양하게 될 수 있지만 이 영화에서는 허락을 안 받고 들어가면 온몸에서 피가 나서 죽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설정이네요. 이게 잘 안 써요. 많은 컨텐츠에서. 그래서 이 제목부터 느껴지듯이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 그게 과연 인간과 인간 사이에 관계가 동등할 수 있는가? 아무리 가깝고 아무리 친한 친구나 가족이어도 과연 그게 동등할 수 있을까? 누군가 한 명은 조금이라도 더 사랑할 거고 누군가 한 명은 조금이라도 잘못한 게 있을 거고 누군가 한 명은 조금이라도 더 힘이 있을 거고 뭔가 당연한 메시지긴 한데 네. 뭔가 불편한 진실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그쵸. 네. 그거를 이 흡혈귀라는 인간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너무 다른 존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영화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 스웨덴의 한 한적한 마을에 주인공 남자애가 살고 있어요. 12살짜리인데 얘네 옆집에 어떤 아빠랑 딸이 이사를 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이상해요. 막 창문도 다 가려버리고 주변 사람들이랑 어울리려고 안 하고. 근데 이제 그 집 딸이 뱀파이어인 거죠. 주인공 엘리예요. 이거를 숨기지 않아요. 굉장히 영화 초반에 그냥 바로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그 남자는 아빠가 아니에요. 이 엘리를 모시는 흔히 서번트라고 하죠. 네. 종복. 집사 같은. 네, 종복이에요. 근데 이 둘의 관계가 정확하게 그려지지 않고 굉장히 미묘하게 그려져요. 이게 이 남자 캐릭터가 호칸이라는 남자인데 아빠뻘로 보여요. 근데 이 둘이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지냈습니다. 네. 소설에서의 표현은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려요. 어린애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고 교사였어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숨기면서 살고 있었는데 사람들한테 들켜서 막 집이 불태워지고 도망친 거예요. 그러다가 엘리를 만난 거예요. 근데 엘리는 어린아이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한테 사랑에 빠졌는데 실제로 엘리는 나보다 연상이야. 한참 몇백 살.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는 거죠. 나의 그런 성향을 역겨워하는데도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건 그런 숫자로서는 틀린 게 아니야. 그렇죠. 사람은 아니지만 뭐 그런 점에서 이 엘리한테 강하게 종속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 대신 사람을 죽여서 피를 갖다 줍니다. 결국에는 심각한 범죄자예요. 살인마입니다. 네. 이 스웨덴판이나 미국판 영화에서는 이 사람을 좀 더 불쌍하게 그립니다. 이 사람이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란 건 안 나오고 어릴 적부터 엘리랑 비슷해 보이는 그 또래의 10대 때부터 엘리를 따라다니면서 함께 지내온 그런 설정을 가지고 있어요. 영화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을 좀 그렇게 부정적이보다는 좀 안타까운 사람으로 그리고 있죠. 이제 스포일러가 되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스포일러 경고가 나올 겁니다. 네. 결국 마지막에는 이 주인공 남자애랑 네. 뱀파이어랑 둘이 같이 떠납니다. 마을을 떠나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고 있으면 오스칼도 저렇게 나중에는 호칸처럼 되는 걸까? 저렇게 노예처럼 돼서 다른 사람을 죽여서 피를 갖다 바쳐야 되고 그런 삶을 살다가 호칸이 결국 죽었거든요. 네. 호칸이 계속 살인을 하다가 들켰어요. 들킬 상황이 되니까 엘리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려고 자기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자기 얼굴에 염산을 붓습니다. 오. 근데 그 상태로 경찰이 잡혀가요. 네. 병원에 있는데 그 뉴스를 듣고 엘리가 찾아가죠. 이미 말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숨도 쉴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자기 호흡기를 빼고 엘리한테 피를 주고 죽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인물로 그리고 있는데 오스칼도 어릴 때 어린 시절이 불쌍해요. 괴롭힘을 당하고 오스칼도 저렇게 되는 걸까? 하는 그런 찝찝한 마음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오스칼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요. 네. 전체적인 애들이 따돌리는 게 아니라 일부 불량한 애들이 때리고 괴롭히는 그런 거죠. 보면 첫 장면부터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오스칼이 칼을 들고 있어요. 혼자서 나무에다 칼을 막 이렇게 하면서 폭력적인 말을 하면서 그 스트레스를 푸는 거죠. 네. 근데 정작 그 남자애들 그 괴롭히는 친구들한테는 저항을 못해요. 맞고 오스칼이 학교에서 겪는 얘기들 그리고 엘리와 호칸의 관계 이런 거에서 관계의 불평등 이런 게 굉장히 심하게 느껴지거든요. 네. 보면 거기서 이제 리더 역할을 하는 나쁜 애가 쫄병들한테 시켜요. 자기가 직접 때리지 않고 쫄따구들이 때려. 호칸도 엘리가 아니라 이제 힘없는 호칸이 가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네. 이 오스카도 칼을 항상 가지고 다니고 이렇게 어떤 폭력적인 뉴스 사건이 나는 걸 막 스크랩해서 모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보면 항상 약자들이 폭력을 씁니다. 약자들이 무기를 들고 다니고 이 강한 폭력성의 표출이 사실은 어떤 자기 방어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이 영화에서 표현하는 게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은 힘을 드러내지 않고 물론 엘리도 뭐 사람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긴 하지만 이 두 사람이 첫 만남 하는 걸 보면 집 앞에 있는 정글짐 같은 데서 만나요. 네. 근데 이 오스칼은 아래쪽에 있고 그 뱀파이어 엘리가 갑자기 그 위쪽에 소리 없이 나타납니다. 보면 오스칼은 칼을 들고 있는데도 한참 작아 보이고 밑에 있어요. 근데 엘리는 신발도 안 신고 그 추운 나라인데 뭐 반팔티 같은 거 입고 그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포식자처럼 느껴져요. 그냥 평범한 여자애 같은데도
서열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장면이에요. 아, 이게 이 영화는 동등할 수 없는 관계를 계속해서 보여주는구나. 그리고 차드는 꼭 겉으로 드러나는 힘이나 폭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구나. 그 보면 그 무리를 이끄는 일진 남자애도 키가 제일 작아요. 근데 얘는 가장 폭력적인 애인 거지, 사실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 그런 서열 이런 걸 보여준다. 마지막에 결국 엘리가 오스카를 괴롭히는 남자애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둘이 떠나는 거거든요. 많이 찜찜한 영화였어요. 무섭고. 근데 작가가 나중에 밝혔어요. 미리 써놨던 이 영화의 에필로그를. 오스카도 뱀파이어가 돼서 둘이 그 어린 모습 그대로 계속 같이 산다고. 그러니까 오스칼은 호칸처럼 된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호칸을 좀 더 도구적으로 여겼다면 오스칼은 진짜 좀 더 친구나 연인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비교적 해피엔딩인데 네. 영화에서는 그렇게 안 느껴집니다. 굉장히 씁쓸하고 불편한 진실을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찜찜하고 그런 영화였습니다. 인상적이었어요. 뱀파이어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전에 그랬잖아요. 모든 컨텐츠가 외계를 이야기하든 판타지를 얘기하든 동물 이야기라든 괴물 이야기라든 결국 인간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네.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보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모든 흡혈귀 영화가 그럴 텐데 다시 생각해보면 새롭게 볼 수 있으니까. 그 드라큘라가 생긴 게 일반적으로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고 아까 말했던 무슨 설정이 있잖아요. 저 뭐 다른 사람의 영역에 들어갈 때 다른 사람 영역에 들어갈 때 허가가 필요하다. 드라큘라라는 캐릭터가 일종의 아웃사이더의 캐릭터를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딘가 모르게 좀 약해 보이고 좀 창백하잖아요. 그리고 내 정체를 드러내면 거리를 두고 두려워하고 좀 보편적인 아웃사이더를 좀 대표하는 캐릭터일 수도 있지 않나. 근데 그거를 가장 좀 잘 드러낸 영화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느낌을. 이 렛미인이요? 네. 다른 영화들에서는 굉장히 강자로 나오잖아요. 뭐 내면의 그런 딜레마는 있지만 그렇게 육체적인 강함을 그렇게 표출하지 않고 그 주위의 다른 약자들의 모습을 좀 이용해서 그런 모습을 좀 그려낸 게 아닌가. 아웃사이더의 모습을.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영화 한 편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드라큘라, 뱀파이어, 흡혈귀를 소재로 한 작품이 너무 많아요. 드라마, 영화, 만화, 웹툰, 뭐 애니메이션, 게임 정말 많아서 여기서 한번 골라보려고 가져왔습니다. 뭘 골라요? 이상형 월드컵이에요. 아,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형 월드컵은 좀 너무 많으면 좀 지루하더라고요. 그러고 너무 많이 고를 만큼 제가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8강만 준비해왔습니다. 아, 많은데요? 그래, 가봅시다. 원래는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에 나온 캐릭터도 넣었어요. 처음에는 뭐 쿠키런에 나오는 캐릭터. 에? 쿠키런에 뱀파이어 맛 쿠키가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맛이죠? 그리고 디지몬에 나오는 뮤티스몬, 두치아 뿌꾸에 나오는 큐라, 뭐 이런 캐릭터들도 준비해서 넣었었는데 16강까지 안 되더라고요. 아, 좀 익숙한 캐릭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8강에서 추리고 실사 캐릭터들만 해서 8개를 준비해왔습니다. 한번 시작해보죠. 일단 기본 설정은 내가 된다면 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흔치 않은 캐릭터잖아요. 내가 되고 싶은 요괴. 네, 그래서 내가 된다면 어떤 요괴를 할 거냐라는 걸 고르는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시작해보겠습니다. 8강 첫 번째는 트와일라이트의 에드워드, 그리고 박쥐의 상현. 송강호 배우가 연기한. 처음 딱 봤을 땐 어떤가요? 아, 저는 그 트와일라이트의 그 에드워드. 에드워드가 좀 너무 오그라들어서 저는 오그라들어서 싫다. 네, 되고 싶지는 않은데 근데 또 상현이 되자니 영화가 또 참 그래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장단점을 한번. 일단 박쥐의 상현 캐릭터 같은 경우는 마작을 할 줄 알아요. 예. 트와일라이트의 에드워드 같은 경우는 잘생겼어요. 그리고 돈이 많아요. 집에 사람 마음을 읽을 줄 알아요. 근데 집안이 좀 복잡해요. 자꾸 주변에서 공격해오고 자기 여자친구 와이프를 죽이려 들고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인생이. 그리고 찾아봤는데 01년생이더라고요.
1901년. 아 1901년. 네. 아 고등학생이긴 한데 1901년. 그래서 외모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상현 같은 경우는 이제 40, 50대에서 60대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뱀파이어니까 아마 그 나이에 멈춰 있겠죠. 일단 네. 그 박쥐에서의 상현이 뭐 그렇게 늙어 보이진 않아요. 네, 나이가 뭐 40대 초반 네. 요 정도 돼 보이는데 저는 그걸로도 만족은 합니다. 그것보다 더 귀찮은 건 이런 복잡한 집안과 사회 관계 맨날 쌈질해야 되고 뭐 심지어 뭐 뱀파이어랑도 싸우고 늑대 인간이랑도 싸우고 또 여자친구 봐봐요 뭐 한 3편 내내 양다리 걸치잖아요. 그렇죠. 아 이거는 저는 용납 못합니다. 저는 그냥 좀 상현처럼 네. 혼자 숨어 살면서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저렇게 사회적인 성격이 못 돼서 저는 상현 선택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상현이 나은 것 같아요. 그 최대 단점 중에 하나가 에드워드가 피를 안 먹기 위해서 채식을 합니다. 아 고기도 안 먹어요? 동물 피 먹는 거 아니야?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아무리 외모가 이렇게 새하얘도 별로 제 취향 아니에요. 저는 항상 처음 나왔을 때부터 그 생각했어. 아니 꽃미남 설정이 맞나? 저는 별로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상현으로 노스페라투의 오를로크 백작과 뱀파이어와의 인터뷰의 루이스. 아 끝났네요. 아 왜요? 이거 뭐 골라야 돼요? 이거? 일단 들어보세요. 자, 뱀파이어의 인터뷰의 루이스는 이제 브래드 피트가 연기한 캐릭터죠.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잘생겼어요. 영화 속의 설정이 원래 인간이었는데 톰 크루즈에 의해서 뱀파이어가 된 설정이에요. 그래서 인간성을 지니고 있어서 굉장히 괴로워해요. 본인의 존재를. 오를로크 백작 같은 경우는 일단 최초의 장편 드라큘라 영화의 주인공이라는 타이틀이 있죠. 그게 뭐 명예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엔 최초의 퇴폐미 캐릭터. 저게 퇴폐미예요? 그냥 병약해 보이지 않나요? 아니 그냥 퇴폐 아닌가? 뭐 그런 명예가 있고 스폰지밥에 한번 출연해요. 아 그래요? 네, 스폰지밥에서 한번 출연합니다. 아 그건 좀 매력 있네. 네. 네 넘어가죠. 그래요? 네. 루이스로 그럼 똑같이 이제 뱀파이어와 인터뷰에 나왔던 레스타트, 톰 크루즈가 연기한 배우죠. 연기한 역할이죠. 그리고 안녕 프란체스카의 프란체스카. 유일한 여성 캐릭터입니다. 아니 근데 프란체스카 온 가족이 다 흡혈귀인데 왜? 가장 대표적인 가장이니까. 사실상 가장이니까. 일단은 그 외모적인 면에서 네. 톰 크루즈가 굉장히 탐이 나는데 키가 좀 작아요, 근데. 뭐 키는 지금도 작으니까. 근데 이게 묘하네요. 왜요? 이 프란체스카가 한국인은 아니지만 설정상 그렇죠. 한국에 살잖아요. 그 제가 기억하기에 한국 음식을 굉장히 잘 먹었던 것 같은데. 프란체스카의 가장 최대 장점이 뭐냐면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가를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마늘 없이 삼겹살을 먹을 수 있냐며 삼겹살을 같이 먹습니다. 마늘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낮에 돌아다녀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메리트가 너무 많은데? 네. 다만 집안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회생활이 조금 어렵습니다. 알바하다가 막 약간 욱혀서 죽이러 가려고 하고. 지금 여기 있는 사진도. 네. 레스타트 같은 경우는 일단 잘생겼죠. 대신 잔혹합니다 좀. 그러고 영화 속에서는 결국 죽어요. 뱀파이어인데 죽으면 무슨 소용이야.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거라면 네. 프란체스카가 낫지 않나. 일단 한국에 사니까 좀 익숙하고. 무엇보다도 저는 김치와 마늘, 삼겹살 이런 걸 먹을 수 있다는 게 네. 그 어릴 때는 몰랐는데 네. 좀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더 그런 거 없이 못 살겠어요. 내가 오랫동안 먹어온 음식들. 근데 레스타트가 마늘을 먹진 못하잖아요. 네. 그럼 안 되죠. 지금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그 마늘을 잔뜩 넣은 알리올리오를 해먹고 있는데. 프란체스카로. 네, 김치찌개 먹는. 네. 프란체스카로. 네.
브램 스토커의 드라큘라의 드라큘라 백작, 게리 올드만이 연기한. 그러고 흡혈영사 나도열의 나도열, 김수로 배우가 연기했죠. 네. 제가 대진표가 마음에 안 드나요? 아니 제가 네. 그 저 배우를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둘 다요? 네, 둘 다 좋아하긴 하는데 네. 일단 나도열은 좀 독특한 설정이 있지 않나요? 어떤 설정이죠? 뭔가 섹슈얼한 코미디가 들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하기로. 네, 맞아요. 그죠? 성욕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떻게 한번 제가 찾아온 것들을 한번 좀 들어보고 결정하실 건가요? 네, 좀 어필해 보시죠. 네. 나도열은 일단 공무원이에요. 다만 뇌물 받고 뭔가 잘못 틀어져서 수배자가 됩니다. 그럼 그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좀 그런 게 있어요. 모기한테 물려서 뱀파이어가 된 약간 살짝은 초라한 설정. 맞다. 네. 드라큘라 백작. 굉장히 대표적인 드라큘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드라큘라 영화의 드라큘라라고 하면 이 게리 올드만의 드라큘라 백작이 떠오르거든요. 사진도 보시다시피 외모가 좀 쭈글쭈글하죠. 근데 젊어질 수 있어요, 능력으로. 오. 네, 젊어지는 능력이 있고 이 지금까지 나왔던 8명의 뱀파이어들 중에 드라큘라 중에 가장 능력치가 좋아요. 늑대로 변할 수도 있고 박쥐로 변할 수도 있고 연기가 될 수도 있고. 다만 헤어스타일이 좀 이상합니다. 하트 헤어. 네, 그 이상한 나라 앨리스의 레드킹 같은 헤어를 가지고 있죠. 뭐 저 시대는 저게 맞는 거니까. 다른 건 다 별론데 네, 귀족이에요. 그렇죠. 삶이 얼마나 안락하겠어. 나도열 같은 경우는 이 영화 홍보하려고 상상 플러스 나갔다가 꼭지점 댄스로 대박이 납니다. 자, 그걸로 광고를 몇 개 아니, 찍어요. 그 세계관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역시 그래도 네. 중세의 삶의 질과 현대의 삶의 질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아무리 귀족이라 그래도 에어컨이 있겠어? 나도열은 근데 네. 김치찌개는 먹을 수 있나요? 아니요. 그건 그대로 고통이다. 여기 사는데 이건 저는 드라큘라가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런 면에서 저는 드라큘라 백작이 나은 것 같네요. 너무 힘들어 삶이. 네. 박쥐의 상현대 드라큘라 백작. 꽤 둘이 비슷한 밸런스 같은데 저는. 장점 중에 하나가 김옥빈과 사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완전히 거의 사이코패스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랑 근데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그 힘이 있잖아요. 매일이 부부 싸움이잖아. 저는 근데 외모적으로 저는 송강호 배우가 훨씬 좋아서 송강호 배우가 저는 꽤 잘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 영화에서 갑자기 그 매력이 잘 살아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게리 올드만은 저는 한 번도 잘생겼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목소리가 굉장히 매력적이죠. 목소리가 매력적이에요. 그거밖에 기억 안 나요. 그 레옹 녀석 이렇게 거기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오잖아요. 잘 안 나. 먼저 골라보세요. 저라면 드라큘라 백작이죠. 일단 고급스럽잖아요, 옷이. 그 옷이 저는 사제복. 저 스타일이 좀 별로거든요. 아니 어차피 이제 사제도 아닌데 뭐. 근데 항상 저걸 입고 다니잖아요. 카라 세워가지고. 저게 너무 싫어요, 카라가. 그래요. 네, 어제도 이렇게 마트 가는데 카라를 잔뜩 세운 아저씨가 지나가는데 정말 꼴 보기 싫더라고요. 저 상현은 죽잖아요. 그렇죠. 전 죽기 싫습니다. 그러면 드라큘라로. 기껏 영생을 얻었는데 살아야지. 자, 프란체스카 대 루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진짜 어렵다. 전 둘 다 좋아요. 일단 한국에서 굉장히 살기 쾌적한 프란체스카. 굉장히 부유하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연인도 있고 인간성도 갖추고 있는 루이스. 여자친구도 있어요? 네. 누구죠? 찾아봐야 하는데 잠시만요. 그게 근데 중요한가요? 그럼요. 프란체스카 남편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커스틴 던스트하면 스파이더맨의 MJ죠. 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저라면 프란체스카입니다. 저도 프란체스카. 그래요? 네. 김치찌개가 너무 센가요? 네. 김치찌개뿐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낮에도 돌아다니고 십자가도 상관없고 마늘에 삼겹살까지 싸 먹을 수 있는 프란체스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비주얼이 굉장히 강력한 둘이 남았는데요. 와, 근데 이거는 이제 끝났다고 봐요. 그래요? 네. 이미 여기서 결정이 되고 올라온 경우다. 네, 이거는 뭐 김치찌개를 이길 수가 없다. 사실상 방금 전 판이 결승전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코나와. 자, 결국 저희는 코리안이었네요. 마늘 없인 살 수가 없었다. 아무리 오래 살고 돈이 많고 목소리가 좋아도. 그리고 프란체스카는 같이 사는 가족들도 있잖아요. 네. 그것도 얼마나 행복해. 아니 뭐 가족들이 그렇게 근데 화목하지만은 않아요. 싸고도 많이 치고. 아니 저쪽보단 낫죠. 막 옆집에서 죽이러 오고 하는 에드워드 이런 거보단 낫고. 그 옆 동네 얘기보다는. 그쪽보다는 이쪽이 그냥 소소한 사고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결승전은 의외로 쉬웠습니다. 네. 프란체스카. 흡혈귀 뱀파이어 드라큘라. 내가 과연 만약에 된다면 월드컵을 해서 프란체스카가 우승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아 김치찌개 땡기네요. 야, 그 뱀파이어 드라큘라 흡혈귀의 종주국을 다 이기고 결국 한국. 네. 역시 K 컬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아, 네. 이렇게 끝인가요? 그래도 네. 영사기에 어울리는 얘기를 좀 하고 끝내면 어떨까 싶어요. 예. 지금 많은 영화가 나왔잖아요. 뱀파이어 영화가.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뱀파이어를 이용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가 중요하잖아요. 네. 아까 제가 얘기하려다 말려던 영화가 뭐냐면 블레이드예요. 블레이드. 네. 조만간 이제 마블에서 또 새로 나오죠. 그렇다고 들었어요. 네. 그 주연 배우가 이름이 뭐죠? 마우샬라 알리 배우. 아니 원작의 웨슬리 웨슬리 스나이프스. 스나이프스. 그쵸. 웨슬리 스나이프스가 그 선글라스 쓰고 칼을 들고 아주 그냥 작살나는 액션을 보여줬던 그런 영화인데 저는 좋아해서 다 봤었어요. 전체적인 맥락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바탕으로 생각을 했던 게 아니 블레이드는 자본주의 사회에 그 물질적인 계급과 착취 이런 걸 얘기하는구나. 왜냐면 나중에 가서는 그 뱀파이어들이 기업을 차려서 불황자들이나 아니면은 사라져도 모르는 사람들을 납치해서 공장을 만들죠. 예, 진공폐기에 넣어놓고 그 피공장을 만들거든요. 네. 그게 힘없는 사람들을 빨아먹는 대기업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호쾌한 액션 영화지만 이런 내용을 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번에 개봉하는 네. 램필드에 대해서 이제 예측을 좀 해봤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일종의 갑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돈 많은 니콜라스가 돈 없는 니콜라스를 이렇게 몇십 년 동안 몇백 년, 100년 동안 착취를 하는. 네. 뭐 승진도 없고 임금 인상도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사회가 아직까지는 계층 이동이 있는 사회라고 하지만 유럽권에서는 그게 좀 없대요. 네. 네, 많이 고착화되어 있고 흔히들 이제 올드머니라고 하는 옛 귀족들이나 지주들에서 물려받은 그런 돈들이 아직까지 사회를 굳게 잡고 있고 그 계층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영화는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사회가 크게 변화하는 동안 올드머니를 벗어나려고 하는 젊은이들, 그걸 이기고 새로운 부를 창출하려고 하는 뭐 요즘 본다면 IT 업계나 그런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봤습니다. 네. 꽤 설득력 있고 논리도 있어요. 그 저소득층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투쟁, 그리고 올드머니에 대한 그 부정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그리고 과거에도 그런 식으로 그려진 작품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드라큘라가 혈세를 빼먹는 고위 간부의 표현한 캐릭터라는 설정을 가진 그런 식의 묘사도 하고 아웃사이더를 묘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매력적인 캐릭터이지 않나. 또 보면은 지금 우승한 프란체스카도 아웃사이더를 그리고 있는 캐릭터예요. 그렇죠. 네,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워하고 또 저소득층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매력이 있는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래요. 오늘은 이렇게 오랜만에 드라큘라 영화가 나와서 뱀파이어, 그러니까 통칭 흡혈귀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까 추천해 주셨던 영화 렛미인, 스웨덴판도 있고 미국판도 있고 저는 월드컵을 준비했기 때문에 어떤 작품을 추천해 드리긴 어렵고 박쥐 박쥐.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죠. 네, 박찬욱 감독의 네, 박쥐를 추천해 드립니다.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고요. 저희 영사기에 해석도 있으니까
영화를 본다면 한번 찾아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탁이었고요. 저는 타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